의사 며느리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려고 말기 암 환자 흉내를 낸 시어머니.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매일같이 진짜 암세포를 잘라내는 전문의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를 그저 가문을 먹여 살릴 인간 ATM으로 여겼던 그 파렴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잔인한지. 지금부터 그 지옥 같은 기록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가 의사 가문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시댁의 실체는 그야말로 끔찍한 기생충 굴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36시간 연속으로 뇌수술을 집도하고 밤샘 당직을 선 뒤 새벽 5시에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에게 날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횡한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는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누이가 이번에 강남에 새로 오픈하는 필라테스 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2억이나 모자란다는데 너는 명색이 대학병원 의사라는 년이 어떻게 친정에 대출 한번 알아봐 달라는 소리도 못하냐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직 핏물도 빠지지 않은 재사용 소고기와 각종 나물거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시조부님 제사니까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전을 부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송긋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는 남편과 시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를 의사로 키우며 한 번도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던 그 소중한 손은 시댁이라는 지옥 같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식모의 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월급은 매달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전액본 루또에어 들어갔습니다. 시누이의 외제차 리스료부터 시작해 남편의 유흥비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제 명의로 넘겨주신 강남의 메디컬 빌딩 지분까지 자기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라고 며칠 밤낮을 들볶아댔습니다. 그 트로트레난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댁의 권위에 도전하냐며 동네 방네 전화를 걸어 저를 천하의 무례한으로 매도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채 우와 증행하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웻키엣 쑥 룻당하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생충 같은 집구석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가당치도 않은 마지막 악마의 연극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부릴 인간 ATM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의사 며느리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려고 말기 암 환자 흉내를 낸 시어머니.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매일같이 진짜 암세포를 잘라내는 전문의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를 그저 가문을 먹여 살릴 인간 ATM으로 여겼던 그 파렴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잔인한지 지금부터 그 지옥 같은 기록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가 의사 가문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시댁의 실체는 그야말로 끔찍한 기생충 굴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36시간 연속으로 뇌수술을 집도하고 밤샘 당직을 선 뒤 새벽 5시에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에게 날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횡한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는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누이가 이번에 강남에 새로 오픈하는 필라테스 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2억이나 모자란다는데 너는 명색이 대학병원 의사라는 년이 어떻게 친정에 대출 한번 알아봐 달라는 소리도 못하냐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직
핏물도 빠지지 않은 재사용 소고기와 각종 나물거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시조부님 제사니까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전을 부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는 남편과 시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를 의사후로 키우며 한 번도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던 그 소중한 손은 시댁이라는 지옥 같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식모의 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월급은 매달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전액본 루트되어 들어갔습니다. 시누이의 외제차 리스료부터 시작해 남편의 유흥비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제 명의로 넘겨주신 강남의 메디컬 빌딩 지분까지 자기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라고 며칠 밤낮을 들볶아댔습니다. 그 트로트렌한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댁의 권위에 도전하냐며 동네방네 전화를 걸어 저를 천하의 물의 한으로 매도했습니다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채 우아트응애 나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웨이트 키에스 루스 당하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블런트. 이 기생충 같은 집구석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가당치도 않은 마지막 악마의 연극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부릴 인간, ATM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날 밤 거실에서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당혹감을 넘어 잔인한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평생 자신들의 돈줄이 되어줄 인간, ATM이 소나기를 벗어나려 하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가당치도 않은 마지막 악마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는 미리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가짜 피 주머니를 터뜨려 입가에 피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던져진 것은 위조된 가짜 대학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척추 암 말기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를 보며 시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효도 한 번 안 하고 속을 썩이더니 결국 내가 암에 걸려 죽게 생겼다며 모든 죄책감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저를 천하의 페류나로 몰아세웠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라는 년이 이혼을 논하냐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그들의 파렴치한 연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와중에도 제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메디컬 빌딩의 지분을 당장 시누이 명의로 넘기라는 찬 타우라오 망한 요구를 끊임없이 부여이빈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아이 앞길 열어주는 셈치고 그 건물 지분을 다 내놓으라며 매일 밤 제 영혼을 vat키에스스 루체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짜 항암 치료비 영수증을 청구하며 제 개인 통장까지 통째로 본 루트에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아우투홍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남은 자산까지 싹쓸이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트로트렌한 인간들은 단 하나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위조해온 진단서의 로고와 담당 의사의 서명은 다름 아닌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암센터의 제 직속 후배 이름이었다는 사실을요. 첫날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제 입계는 차가운 실소가 번졌습니다. CT 영상의 음영과 혈액검사 수치조차 짜집기 된 조잡한 가짜라는 것을 의사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오직 돈을 위해 암 환자 흉내까지 내며 천륜을 저버린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게 토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밑바닥에서 뜨거운 툭 튠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해주며 제 소중한 재산을 떼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연극이라면 그 결말 또한 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니 의사인 제가 직접 전적으로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미세한 경악의 표정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려고 말기 암 환자 흉내를 낸 시어머니.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매일같이 진짜 암세포를 잘라내는 전문의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를 그저 가문을 먹여 살릴 인간 ATM으로 여겼던 그 파렴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잔인한지. 지금부터 그 지옥 같은 기록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당혹감을 넘어 잔인한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평생 자신들의 돈줄이 되어줄 인간, ATM이 소나기를 벗어나려 하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가당치도 않은 마지막 악마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부릴 인간 ATM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는 미리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가짜 피 주머니를 터뜨려 입가에 피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던져진 것은 위조된 가짜 대학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척추 암 말기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를 보며 시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블라트.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효도 한 번 안 하고 속을 썩이더니 결국 내가 암에 걸려 죽게 생겼다며 모든 죄책감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저를 천하의 페류나로 몰아세웠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라는 년이 이혼을 논하냐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그들의 파렴치한 연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와중에도 제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메디컬 빌딩의 지분을 당장 시누이 명의로 넘기라는 찬타우 라오 망한 요구를 끊임없이 모아입힌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아이 앞길 열어주는 셈치고 그 건물 지분을 다 내놓으라며 매일 밤 제 영혼을 키엣, 루체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짜 항암 치료비, 영수증을 청구하며 제 개인 통장까지 통째로 본 루테에 갔습니다야.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아오투옹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남은 자산까지 싹쓸이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트로트렌한 인간들은 단 하나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위조해온 진단서의 로고와 담당 의사의 서명은 다름 아닌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암센터의 제 직속 후배 이름이었다는 사실을요. 첫날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제 입계는 차가운 실소가 번졌습니다. CT 영상의 음영과 혈액검사 수치조차 짜집기 된 조잡한 가짜라는 것을 의사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블런트. 인간의 탈을 쓰고 오직 돈을 위해 암 환자 흉내까지 내며 천륜을 저버린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게 토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밑바닥에서 뜨거운 에티엔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해주며 제 소중한 재산을 떼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연극이라면
그 결말 또한 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다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니 의사인 제가 직접 전적으로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미세한 경악의 표정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연극이라면 그 결말 또한 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니 의사인 제가 직접 전적으로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미세한 경악의 표정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합법적 요양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인맥을 동원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외곽의 사설 격리,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입원시켰습니다. 척추 암 말기 환자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명목해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면회를 일절 금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암 환자 행세를 하며 제 돈을 본 루탈 때 썼던 그 조잡한 진단서가 오히려 그녀를 영원히 가둘 완벽한 감옥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 요양원 안에서 시어머니가 마주한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지옥의 일상이었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여야 한다는 의사인 저의 처방에 따라 시어머니에게는 소금과 설탕이 단 1g도 들어가지 않은 차가운 무염식 식단만 제공되었습니다. 평생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기름진 사내 진미만 찾던 그 입에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생지옥의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제한 극도로 쓰고 고통스러운 면역 조절 한방약을 매일 3번씩 강제로 복용하게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겠다고 발악하며 컵을 내던지는 시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저는 차갑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암세포를 죽이고 오래오래 사셔서 제 돈 다 쓰셔야지요. 그러니 이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사랑이자 효도입니다. 지옥 같은 약을 강제로 삼키며 시어머니는 제 눈빛 속에서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났음을 비로소 직감했습니다. 탈출하고 싶어 발악해도 주위의 간호사들은 그저 말기암 환자의 선망 증상이라며 그녀를 침대에 묶어둘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판 무덤 속에서 휘보몽하며 서서히 피를 말려갔습니다. 매일 밤 요양원의 차가운 벽을 붙잡고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인간 ATM으로 여겨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던 그 탄эн한한 욕망이 결국 자신을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원 구석방에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투엣티인한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요양원에서 독한 약과 싸우며 뼈만 남은 상태로 변해가는 동안 문 밖의 시댁 기생충들에게는 더 잔혹한 파멸의 덫이 발동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인간 ATM으로 여겨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던 그 탄인한 욕망이 결국 자신을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원 구석방에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뚜엣, 틴한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요양원에서 독한 약과 싸우며 뼈만 남은 상태로 변해가는 동안 문 밖의 시댁 기생충들에게는 더 잔혹한 파멸의 덫이 발동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사설 요양원에 격리되자 매달 제 통장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빠져나가던 시댁의 모든 캣, 쭌, 비엔, 트로가 단칼에 중단되었습니다. 당장 시누이의 외제차 리스료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남편이 매달 유흥비로 탕진하던 수천만 원에 카드 대금이 막혔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평화롭던 기생충 굴에는 즉각적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거실에 명품 도자기들을 내던지는 찬 응이야한 진흙탕 싸움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자멸을 지켜보며 물밑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보너트하여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며 강남의 오피스텔을 얻어준 계약서와 유흥업소 결제 내역, 그리고 신우이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쓴 금융 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돈을 위해 가족이라는 천류마저 이용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있던 인간, ATM이 꺼지는 순간 서로를 물어뜯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침대에 묶여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아들과 딸이 어떻게 파멸해가는지 실시간으로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전 재산이 압류되었고, 딸은 사기 및 명의도용죄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차가운 요양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지만 그것은 이미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죄악이 만들어낸 확실한 니앱기 콰트이자 현실의 지옥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려던 대가는 이토록 뼈저린 고통으로 가문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석 달을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부호몽한 채 독방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뼈만 남은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커시우 러 시반 엑스인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며? 사실은 암이 아니라 너를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니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오만하게 군림하며 저를 노예처럼 부리던 그 손으로 제 발등을 적시며 큐갓 고이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한 쿠아 바오니안 티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가짜 암 환자였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신 진단서와 그동안 제 통장에서 받아가신 수억 원의 항암 치료비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가서 암이 아니라고 말하신다면 어머니는 며느리의 자산을 갈취한 거액 사기죄로 평생 교도소에서 썩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지금 심각한 망상장애를 앓고 계시다는 의사들의 정식 소견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멀쩡하다고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주위의 의료진들은 그저 말기 암 통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 착란 증세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아우투항했던 그 조잡한 가짜 진단서가 결국은 자신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미치광이로 만드는 완벽한 법적 증거가 되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기죄의 전과자가 되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평생 이곳 요양원 정신보동에서 암 환자로 갇혀 지내거나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배우자마저 부야 키에수 루차고 그 영혼을 짓밟아도 된다고 믿었던 한 노모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자신의 입으로 뱉은 거짓말에 덫에 걸려 평생 환자복을 벗지 못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문 밖에 무능한 남편과 시누이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쫓겼고 시댁이라는 화려한 간판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호의한 무온 망 속에서 파멸해버렸습니다야.